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7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고 동맹이 훼손되면은 국민이 위험해진다 라고 아주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진상규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이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전문가가 기자들 아닙니까? 이 문제를 기자들이 해결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근거로 MBC가 그날 22일 그 자막을 붙였느냐는 겁니다. 그 자막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게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로는 MBC의 그 발언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일단 이 상황에서 MBC가 코너로 몰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무슨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걸 폭로한 MBC인 것입니다. 그래서 MBC가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동안에 MBC가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한 광우병 선동을 했다든지 좌파 정권 때마다 또는 우파 정권 들었으면은 그렇게 많은 선동을 한 게 이번에 이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평소에 정확한 보도를 한 언론사면은 몰라도 선동 전문기관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MBC가.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이 사안은 그런 진영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선 국민일보 보도를 소개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중 터져나온 비속어 논란과 관련하여 참모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XX 발언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 방향으로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X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 쪽팔려 어떡하지 하는 뭐 이런 취지인데 바이든 발언은 분명히 안 했다. 그런데 이 XX 발언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게 현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견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부터 뉴욕에서 취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우선 바로 그 말을 듣는 현장에 있었고 같이 지켰던 박진 외무장관입니다. 박진 외무장관이 JTBC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박진 설명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9배, 10배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억 불을 공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앵커가 묻습니다. 왜 16시간이나 걸려서 해명을 했을까요? 박진 장관은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글로벌 펀드 행사는 1시간 반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 대학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블룸버그 기후 특사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소화하고 나니까 거의 호텔에 오니까 한 11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오후 한 4시 반 정도가 됐고요. 11시가 될 때까지 사실은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하도 이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돼가지고 바빠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앵커가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비속어 자체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동행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비속어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글로벌 이런 정책에서 이제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약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적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 계셨는데 못 들으셨다고요? 하고 물으니까 박진 장관은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급하게 나오면서 제가 들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가 그러면 비속어의 지칭 대상은 야당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당, 야당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국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통 국회는 미국 경우에는 의회라고 하지 저희가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승인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공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이 XX 발언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를 게재가 못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제의 초점에 있는 MBC의 순방 일정 동행 취재 이정은 기자가 MBC에 나와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 설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MBC가 발언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정은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기자단 사이에서는 해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지가 기자단 사이에서 화두였고 대통령실에 설명도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 관계자는 설명을 하는 대신 영상 취재 기자단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 취재기자단 간사에게도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들은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향후 파장을 염려해 자제를 요청하는 걸로 이해되었고요. 기자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언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기자들이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 역시 해당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닌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기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관련 보도가 상당수 쏟아진 뒤 밤 11시가 다 되어서 김원회 수석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쪽팔려 어떡하나 날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해당 발언을 판별하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다수 의견이 바로 이 XX 그리고 바이든 두 사람 말이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KBS 취재기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흠 순방 취재기자인데 이렇게 KBS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영상을 확인한 게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 조금 전입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몇 초나 만났느냐가 관심사에서 조금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음 때문에 발언이 잘 안 들려서 서로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뭐가 맞냐 이야기를 하다가 바이든으로 들린다. 바이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앞에 MBC 기자와 다릅니다.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인 것 같다. 바이든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MBC가 최초 보도에서 바이든이라고 딱 못을 박았느냐. 여기서 MBC가 빼도 박도 못하는 실수를 한 것은 현재 인정됩니다. 아니 대통령의 말이 그것도 이 공개가 되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말을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인 것 같다.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야기할 때 이게 불확실하다라고 반드시 관로 안에 의문부호를 붙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MBC가 딱 걸린 겁니다.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게 바이든이 맞느냐 확인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는 바이든이라고 들리지 않는다. 다르게 들린다.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대답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은 MBC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반드시 반론을 적어 넣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바이든이라고 적시된 발언 녹취록과 영상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오전 9시 반쯤 나와서 MBC가 22일 10시 7분에 보도를 했고 당일 대부분 언론사들도 문제의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자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최경운, 김동아 기자가 오늘 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 7시 40분쯤 지나 뉴욕 현지에 있는 순방 취재단 일부 기자 사이에서 대통령 발언 중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린다는 쪽과 영상에 잡음이 많아 단어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MBC 기자가 이견이 없었다. 거의 전원일치로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견해를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쪽팔린다는 말을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MBC가 너무 과감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느냐? 여기죠.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막 사고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날리면이라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뒤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건 바이든이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 구조다라는 사람도 있고 바이든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다 정황적인 겁니다. 뭐냐? 녹음된 게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는 겁니다. 바이든으로 안 들리는데 바이든이라고 했으면은 바이든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바이든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이든으로 했다고 하면은 추정을 팩트로 승격시켜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MBC가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